박정훈의 피아노 연주곡 별이 든다 들으셨습니다. 쿤달리니 이렇게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 이거 모르면 요가하기 좀 어렵겠다. 명상도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20대 때 이해했던 쿤달리니랑 지금 보는 쿤달리니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깊은 뜻을 이렇게 얕게 공부했구나.' 했는데 이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쿤달리니 공부하신 분들은 "우와." 하고 아마 박수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책에서도 찾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수행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 가르침을 받으셨던 모든 것들을 핵심적으로 모아서 딱딱 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예술적인 감상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인제 그거를 쿤달리니의 모양과 같이 인제 엮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마음은 그림이고 색깔이고 이젤이고 붓이고 그리고 걸려 있는 그 벽도 마음이다. 그 "일체가 유심조다." 하는 걸 똑같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가 바시슈타라는 책은 보면 우리 보통 그러죠. '베개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정말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열어도 '와.' 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한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요가의 경전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는 "그림을 감상하는 자가 그림의 일부를 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거를 봐주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과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 좁은 지식이기 때문에 얕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더 깊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통합되는, 그러니까 너와 나도 없고 구분점도 없는 그것이 하나로 모이는 힘, 유일한 힘이 바로 쿤달리니다. 신성함의 합류점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합류점에 쏙 들어가는, 잠기는 이라고 표현하셨죠. 근데 그 순간에 쏙 들어가는 그 순간 아름다움과 사랑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아름답고 사랑이 넘친다.'라고 외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온통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허함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됐다는 건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통합의 상태는 최상의 노래가 되고 구분하는 이원성을 지워버린 하나가 된 영혼이라는 그 불꽃을 끌어당기는 그 상태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인제 쪼끔 더 체계적으로 수행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고 계시니까요. 수행, 특히 명상과 쿤달리니 요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라디오 한 지 그래도 한 25 년은 된 것 같은데요. 이 두통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있어요." 이러면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두통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워낙 다각적이고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변수를 두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과제로 낸 분 중에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그 부분과 함께 요가적인 부분을 접목해서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두통의 역사가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시대 이집트 그리스 신화에도 이미 두통으로 고통받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원전 7 세기에 발견되었지만 기원전 3,800 년경 이미 서사시에 수메르인들이요 "별빛처럼 번쩍거리고 눈앞이 깜깜하다. 이게 편두통이다."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두통이 악마라고 믿었죠. 그래서 주문이나 부적 같은 걸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 볼까.' 이래서 인제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뇌신경 하시는 그 의대 수업을 좀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때부터 뇌를 뚫고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로 뇌를 뚫어서 두통을 좀 해결하고자 했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마감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천공술인데요. 그래도 몇 달을 살거나 쪼끔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제 돌칼을 사용하면서 그래도 그전보다는
쪼끔 생존율이 50% 정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이게 '머릿속에 갇힌 악마를 풀어주는 치료다.'라는 행위로 봤기 때문에 지금의 수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두통의 증상만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건강이나 환경, 살아온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된다고 하죠. 근데 두통 자체는 심각한 상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머리 아파." 이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뇌 자체도 뇌 자체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뇌로 이어진 신경이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통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곧 통증만 일어나는 원발성 두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게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속발성 두통이 있어서 이게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도 있고 뇌나 눈, 코, 인후, 부비동, 치아, 턱, 귀, 목 뒤 장애로 인해서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전신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죠. 이게 좀 그래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증상이 많이 오래되면 이제 진단을 좀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일상에서는 카페인이나 진통제를 오랫동안 사용했다가 끊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눈의 피로가 심하거나 혈압이 높을 때도 두통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도 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외인과 내인으로 봤을 때 내적으로는 너무 이제 습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바람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거나 뭐 너무 냉한 데 있을 때 그럴 때도 인제 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이 약간 풍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기혈 증상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거 허준 선생님의 경우에는 15 세기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엄청 많은 내용을 두통과 연결해서 "전기신이 부족해서"라고 시작해서 많은 내용들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상을 보면요. 우선은 좀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심하면 발작이나 언어 소통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턱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벼락같이 맞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아플 때도 머리 쪽으로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어지면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체중이 감소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우선 증상이 일어나면 가볍더라도 먼저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목 뒤나 어깨 그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어딘가에 지나치게 집중해 있을 때도 두통이 올 수 있으니까 생활 습관에서 우선 두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통에 도움이 되는 방법 명상음악과 준비해 봤습니다.